자, 이번 시간은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 자, 경우의 수는 중학교 때부터 계속 해왔었는데, 일단 앞에 내용은 크게 차이는 없어요. 중학교 때 한 내용이랑. 자, 일단 본문을 봅시다. 자, 용어 정의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자, 사건이란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일어난 결과를 사건이라 한다. 주사위를 던지는 거죠, 그죠? 주사위를 던지는 그 시행 자체가 사건인 거죠. 그 다음 경우의 수란 어떤 사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 한다. 자, 주사위를 하나 던질 때 총 경우의 수는 6가지죠, 그죠? 1, 2, 3, 4, 5, 6 그런 거야. 알겠죠? 자, 앞에 내용은 뭐 간단한 거니까 그냥 하시고요. 자, 밑에 합의 법칙과 고의 법칙이라는 거 있죠. 합의 법칙과 고의 법칙. 자, 경우의 수의 합법칙과 고법칙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자,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자, A와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는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한다 라고 되겠죠,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자,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식당 가서 음식을 시켜. 자, 식당에 갔는데, 자, 메뉴가 이렇게 있대. 식당. 자, 밥이 A, B, C 세 가지가 있고, 국이 X랑 Y랑 이 두 가지가 있대. 자, 그럼 첫 번째, 밥 또는 국을 주문을 한다고 합시다. 자, 밥 또는 국이야. 밥 또는 국. 여기에서 또는이라는 말은 밥을 주문하거나 또는 국을 주문하는 거죠. 그죠? 예. 보통 우리가 집합에서 또는이라 그러면 적어도 한 가지, 두 가지 다를 포함하는 건데 여기서는 제한을 합시다. 밥 또는 국. 그러니까 한 가지만. 밥 먹으려면 밥 먹고 국 먹으려면 국 먹어라 이런 거죠. 한 가지만 주문하는 경우다. 그러면 밥을 주문하는 경우가 세 가지고 국을 주문하는 건 두 가지죠, 그죠? 그래서 얘는 그냥 5가지인 거야. 됐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밥과 국을 주문하는 경우. 자, 이때는 밥과 국을 동시에 주문하거나 혹은 밥 주문하고 국을 연이어서 주문하는 거죠, 그죠? 자, 중요한 말은 이 말입니다. 동시에 주문하거나 혹은 연이어서 발생하는 사건들인 거지.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순서쌍을 만든다는 게 중요한 말이야. 자, 순서상 어떤 순서상이냐? 저기 네모죠, 그죠? 자, 앞에 칸에는 이 칸에는 밥을 주문하고 이 칸에는 국을 주문하는 거야. 그러면 밥을 주문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죠, 그죠? 국을 주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지. 얘를 곱해야 된다고. 그래서 총 6가지죠. 와, 쌤, 왜 곱해야 됩니까? 자, 왜 곱해야 되는 거는 적어보면 알아요. 적어보면. 자, 적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밥 A에 국 X. 그 다음에 밥 A에 국 Y. 그 다음에 밥 B에 국 X. 밥 B에 국 Y. 밥 C에 국 X. 밥 C에 국 Y. 이렇게 해서 곱하는 거라고. 앞에 3가지, 뒤에 2가지. 그래서 곱하면 6가지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이거 밥 또는 국을 주문하는 게 이게 경우의 수의 합의 법칙입니다. 합의 법칙. 합의 법칙. 그 다음에 밥과 국을 주문하는 거 동시에 연이어 주문한다 그랬죠, 그죠? 이게 경우의 수의 곱의 법칙이야. 자, 일단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어떤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게 동시에 발생하지가 않아. 혹은 연이어서 발생하지도 않아. 그러면 그거는 합의 법칙이야. 각각 경우의 수를 더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두 사건이 뭐 3가지도 상관없고 4가지도 상관없어. 그 모든 사건들이 동시에 발생하거나 혹은 연이어서 발생한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 또 사건이 일어나고 또 사건이 일어나고.
예를 들면 자, 동전 하나와 주사위 두 개를 던져. 그런데 동전과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도 되고 동전을 던지고 난 후에 주사위를 던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이때는 뭐야? 동전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6가지고 두 가지고 주사위가 6가지죠. 그래서 총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12가지가 된다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봅시다. 자, 하버의 법칙.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는 더해라. 그죠? 그 다음에 자, 아래쪽에 보면 곱의 법칙, 곱의 법칙. 자, 곱의 법칙은 자, 경우의 수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죠? 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두 개를 곱해라. 동시에 일어나거나 혹은 뭐야? 연이어서 발생할 때인 거죠. 그죠? 자, 앞에서 설명을 조금 더 보면 자, 또는 이거나 자, 또는을 착각하면 안 돼요. 또는은 우리가 집합에서 혹은 명제에서 제가 설명드릴 때는 적어도 하나라 그랬죠. 적어도 하나.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 개념이 아니야. 이거 아니면 이건 거야. 이거 아니면 이거. 알겠죠? 자, 동시일어나자는 세 사건에 대해 성립한다 돼 있죠. 그죠? 뭐 상관없어요. 세 번째 거는 뭐 이렇게 있는데 안 읽어봐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 곱의 법칙. 자, 그리고 and죠. 그죠? 동시에 이런 말이 있으면 곱 법칙을 이용한다. 자, 잇따라 일어나는 사건, 그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돼 있죠. 그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자, 다음 페이지는 뭐가 있느냐? 자, 수형도 또는 순서쌍을 이용하는 거고요. 자, 순서쌍은 쌤이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순서쌍을 다 적어봐라 이런 건데, 자, 수형도가 뭐냐? 수형도. 자, 나뭇가지 모양의 그림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나뭇가지 모양. 그래서 수형입니다. 수형. 나뭇가지 모양의 그림. 자, 수형도는 언제 쓰느냐? 대표적인 문제가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수형도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문제야. 수형도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문제 어떤 거냐? 자, 네 사람 A, B, C, D가 시험을 쳤어. 그래서 답안지 채점을 합니다. 시험을 친 후에 답지를 채점하는 방법은 몇 가지냐? 자, 답지를 채점한다는 거는 기본적인 전제가 뭐야? 자기 건 자기가 채점하면 안 되죠. 그죠? 채점하는 방법은 몇 가지냐? 그러면 자, 이렇게 합시다. A의 답안지를 스몰 a, B의 답안지를 스몰 b, C를 스몰 c, D를 스몰 d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들은 이제 나열을 직접 나열을 해보는 거 수형도로. 자, 보세요. A, B, C, D. 자, A가 첫 번째 B의 답지를 채점을 해. B. A가 B를 채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자, B가 채점할 수 있는 거는 자기 거를 뺀 나머지 세 가지니까 B는 뭐를 채점할 수 있지? 그렇지. A, C, D를 채점할 수 있죠. 그죠? 자, A, B가 빠졌으니까 여기는 뭡니까? C는 D를 채점해야 되고 D는 C를 채점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B, C가 빠졌으니까 자, A, B, C, D 중에서 B랑 C가 빠졌죠. 남은 게 A와 D죠. 그죠? 그럼 C는 A를 채점해도 되고 D를 채점해도 돼. 그러면 B, C, A인데 얘는 D가 되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그죠? 됐죠? 아시겠죠? 그러면 B, C, D 여기가 A가 되겠네. 그죠? 자, 그 다음 BD입니다. BD. 자, BD가 나왔으니까 남은 게 A와 C죠. 그죠? 근데 여기는 A고 여기는 C겠죠. 자, 그러면 지금 A가 B의 답지를 채점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하나, 둘, 세 가지의 채점 방법이 있죠. 그죠? 그러면 A가 B 말고 C 혹은 D의 답지를 채점할 때도 똑같이 세 가지씩 나와요. 각각 세 가지씩. 자, 각각 세 가지씩 나온다고. 그러면 A가 B를 채점한 게 세 가지. 그 다음에 A가 C를 채점한 것도 세 가지.
A가 D를 채점한 것도 3가지죠. 그죠? 그래서 총 9가지 방법이 있다고. 자, 이게 수영도야. 이게 수영도. 대표적인 수영도 문제가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딴 게 없어. 직접 다 적어봐라. 직접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적어봐라는 거죠. 그죠? 아시겠죠?